비만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내린 정의는 이겁니다. 비만은 대사 문제로 인해서 체지방이 과다하게 저장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 정의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다이어트를 해오는 남자 최겸입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부분은 대사에 문제가 생겼다는 표현입니다. 대사란 무엇일까? 공식적으로는 신진대사 또는 물질대사라고 부르는 개념입니다. 쉽게 요약하자면 체내의 다양한 물질들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섭취하고 소화하고 흡수해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렇게 얻은 에너지 덕분에 심장이 뛰고 체온을 유지하고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이 과정에서 쓰이고 남는 에너지는 이후에 쓰일 수 있게 체지방 또는 글리코겐의 형태로 저장됩니다. 우리의 몸은 굉장히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을 통해서 이 에너지 흐름을 조절하는데요. 이렇게 조절되는 시스템이 가진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항상성입니다. 항상성은 항상 어떤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항상성의 예시는 체온입니다. 우리 누구도 평소에 체온을 36.5도씨 근처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죠. 앞서 영상들에서 섭취하는 칼로리가 증가하면 몸이 자동적으로 쓰는 에너지를 늘리고 섭취 칼로리가 줄어들면 쓰는 에너지를 줄이는 것을 봤었죠. 이것도 몸이 가진 에너지 항상성의 증거입니다. 자연 상태의 대부분의 동물들에게서 비만이 일어나지 않는 것도 에너지 항상성 때문이에요. 이 항상성 덕분에 우린 따로 의식하지 않아도 적절한 정도만 먹고 적절한 양의 에너지를 쓰고 적절하게 저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몸이 상황에 맞게 여러 반응을 통해서 체온을 자동으로 조절하듯이 몸은 다양한 반응들을 통해서 우리 몸에 적절한 에너지가 존재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이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부족해졌을 때 일어나는 반응은 크게 두 축으로 구성돼요. 우선 식욕이 증가하고 음식을 섭취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몸이 사용 가능한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이 에너지는 당장 소모되기도 하고 남는 것들은 이후에 쓸 수 있게 저장됩니다. 충분한 음식을 먹었을 때 포만감도 느껴져요. 덕분에 우린 음식을 충분히 먹었을 때 자연스럽게 숟가락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몸은 에너지가 부족해졌을 때 소모 에너지를 아끼기도 해요. 대사량을 직접적으로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일어나기도 하고 대사량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이 감적적으로 우리의 활동 요인을 떨어뜨리기도 하죠. 그리고 체성분들의 에너지 소모 효율도 증가해서 똑같은 활동에 대해서도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에너지 가성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서 갑자기 인간에게서 비만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어요. 수백만 년 동안 인간의 몸에서 잘 작동하고 있던 에너지 항상성 시스템의 기능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이 시스템이 왜 갑자기 고장나기 시작한 걸까요? 왜 시간이 갈수록 에너지 항상성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걸까요? 그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대사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이후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룰게요. 살이 찌는 현상의 본질. 첫 번째 포인트. 비만은 대사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발생한다. 비만이 단순히 체중이 많이 나가는 것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체중은 수분, 피부, 뼈, 장기, 근육 등 다른 구성 물질들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그렇기에 비만은 다양한 체성분 중에서도 체지방의 양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러면 체지방이 무엇인지 한번 짚어볼게요. 우리가 평소에 살이 찌고 빠진다고 할 때 말하는 살이라는 건 사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피부가 아니에요. 그 살이라는 건 우리 몸속에 지방세포 안에 담긴 중성 지방을 지칭하는 거죠.
중성지방을 담은 지방세포가 피부 바로 아래에 있으면 피하지방, 내장 주변에 있으면 내장지방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살이 찐다고 말할 때 문제가 되는 체지방은 피하지방보다는 내장지방입니다. 이렇게 중성지방의 형태로 우리 몸 곳곳에 저장되어 있는 체지방은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우리에게 체지방이 없었다면 먹지 않는 시간이 길어졌을 때 전신의 세포들이 에너지를 공급받는데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다행히도 우린 에너지를 지방세포에 저장할 수 있기에 특정 시간 이상 음식을 먹지 못해도 충분한 에너지를 내부에서 공급받을 수 있어요. 이게 다 체지방 덕분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체지방은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로 지방세포 안에 저장되어 있어요. 안정적이란 말을 다르게 해석해보면 쉽게 분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소중한 에너지가 꼭 필요할 때 쓰여야지 아무 때나 쪼개져서 흘러나와 버리면 안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 체지방은 통장에 넣어놓은 돈과 비슷해요. 통장의 기능은 필요할 때 꺼내어 쓸 수 있게 많은 양의 돈을 안전하게 저장하는 거죠. 우리가 이 통장에서 돈을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체지방을 분해하기 위해선 지방산과 글리세롤의 결합을 풀어야 하는데 이 과정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통장 계좌를 여는 것과 비슷해요. 체지방 분해를 위해서 필요한 그 비밀번호가 바로 호르몬과 지방 분해 효소입니다. 몸이 체지방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온다면 체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호르몬의 분비가 자극됩니다. 이런 호르몬 신호들이 지방세포에 충분한 신호를 주면 지방세포 안팎으로 다양한 효소들의 연쇄작용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런 연쇄작용들의 최종 결과로 지방세포 안에 중성지방이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되고 지방세포 바깥으로, 그러니까 혈액 속으로 흘러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세포 밖으로 나온 지방산과 글리세롤 중에서 이 지방산은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담고 있어요. 지방산은 여러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세포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재료로 쓰일 수 있어요. 비만의 본질, 두 번째 포인트를 요약해 볼게요. 우리의 몸은 당장 쓰지 않는 에너지를 체지방이라는 통장 안에 저장해 놓는다. 호르몬이라는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다양한 효소를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복잡하게 작동해서 체지방에 있는 에너지를 꺼낼 수 있게 된다. 인류가 오랫동안 먹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 체지방에서 에너지를 꺼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